그래서 이제 오늘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슈퍼 라디언스의 첫 단계로서 어떤 코어런트 프로세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그 N vs N 스퀘어. 그래서 어떤 뭐 슈퍼 레디언스 그러니까 소스로서 기능을 하건 아니면 인터랙션 레이트건 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디텍션이건 이게 이제 인코리언트 슈퍼포지션이 일어나면 이제 N 인핸스먼트고 이제 코헤런트 슈퍼포지션이 일어나면 N 스퀘어라는 거는 이제 되게 많이 알려져 있는 얘기 같은데 저도 항상 그 약간 퀀텀 메카니컬한 그것만 보다가 잘 찾아보니까 그냥 고전 전자기 교과서에 딱 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또 공부를 게을리해서 이런 것도 모르고 살았구나 하는 좀 자괴감이 들어서 오늘 일단 클래시컬 일렉트로 그러니까 일렉트로마그네틱 스캐터링에서 이제 그 코헤런트 이제 일라스틱 스캐터링 코헤런트 이제 슈퍼포지션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일단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그게 좀 중요한 이유는 퀀텀 옵틱스에서 우리가 이제 슈퍼 레디언스라든가 다른 거를 이게 모델들을 쓸 때 그 다이폴 어프로크시메이션 리딩 오더죠 사실은 다이폴 어프로크시메이션을 취하고 어떤 오실레이팅 그 어떤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가 있거나 아니면 뭐 없어도 일단은 그런 리미트를 취한 다음에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것을 클래시컬 ENM에서 생각을 해도 어차피 똑같은 얘기를 대부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되게 구체적인 상황을 가기 전에 그 코헤런트 프로세스라는 게 뭔가 한번 살펴보면은 제가 이제 네, 어떤 N개의 어떤 입자들이 있을 때 그냥 정지해 있다고 할게요. 여기에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가 와서 뭐 다음과 같이 이제 스캐터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뉴클레우스가 이렇게 있는데 뉴트리노 혹은 닭 암흑물질이 와서 뭐 지보존 혹은 이제 또 다른 알 수 없는 어떤 BSM 인터랙션으로 이거를 상호작용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이것들의 앰플리튜드를 이 핵도 보면은 이것들도 이런 거 하나하나랑 상호작용을 할 거고 일단 원칙적으로는 이것들도 이것 하나하나랑 상호작용할 그 앰플리튜드를 다 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에서 앰플리튜드는 이제 제가 뭐 모멘텀 트랜스퍼를 큐라고 했을 때 뭐 모멘텀 트랜스퍼라고 할게요. 뭐 어차피 거의 그거 생각할 거니까 앰플리튜드는 GJ는 어떤 뭐 그냥 이미 커플링이라고 놓고요. 이제 다음과 같이 되는 거를 우리가 뭐 이렇게 된다고 쓸 수 있겠죠. 이제 구체적인 상황은 이따가 얘기를 할 거고요. 그러면 인터랙션 레이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크로스 섹션이건 다른 레이트건 이 앰플리튜드 스퀘어로부터 주어질 텐데 이거는 이제 다이아고널 파트랑 오프 다이아고널 파트로 이제 분리해서 당연히 쓸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제가 이 모멘텀 트랜스퍼 혹은 이제 모멘텀 트랜스퍼가 있는데, 모멘텀 트랜스퍼랑 그 일반적으로 그냥 얘가 이제 조금 랜덤하게 이제 배치가 돼 있다. 사방에 퍼져 있다. 이건 이제 사실은 Q의 값에 이제 의존하는 스테이트먼트이긴 한데, 어쨌든 이거가 일반적으로 1보다 크고 되게 다양한 값을 갖는다면은 쫘라락 서메이션을 하면은 이거는 거의 캔슬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오프 다이고널 파트는. 그래서 네글리지블 해주고, 그러니까 만약에 오더 원 커플링을 생각을 한다면은 얘는 이제 n에 비례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케이스를 우리가 incoherent 이제 슈퍼포지션 이제 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0에 가까운 값이라면 그러면 이거는 전체적으로는 이제 1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파트는 이제 n에 이제 의존을 하는데 이 파트는 이제 그냥 g는 제가 그냥 1이라고 할게요. 그냥 대략.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n 스퀘어 인핸스먼트를 받는 거고 따라서 이제 아까 그 소위 말한 인코히런트 슈퍼포지션보다는 훨씬 더 이제 그 어떤 세기가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거를 코히어런트 슈퍼포지션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방금의 스테이트먼트는 제가 얘기를 한 게 1이라고 했었는데 만약에 어떤 이거는 지금 이제 각각에 대해서 다 이제 서메이션을 해서 와야 되는 거긴 하지만 그냥 뭐 굳이 이것들을 어떤 인터 파티클 그 어떤 스페이셜 이제 오더가 대략 뭐 라지 R이다라고 하면은 이 조건은 이제 QR이 뭐 1보다 매우 작다. 혹은 이제 어떤 인버스 Q, 드브로이 웨이브랭스보다 이제 뭐 매우 작은 스페이셜 디멘션을 가질 때 이제 다음과 같은 얘기가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뉴트리노 세븐스 뉴트리노 뉴클레스 코헤런트 일라스틱 스캐터링이라던가 아니면 다크매터 인터랙션을 할 때 비슷한 이유로 이제 어떤 n 스퀘어 그러니까 뉴트론 개수의 제곱에 이제 비례하는 크로스 섹션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 얘기를 하려면 사실은 뉴클리어 피직스도 얘기를 하고 막 해야 되는데 저도 그래서 아 이거를 더 쉬운 예시가 있나 찾아봤더니 아 우리가 고전 전자기학에서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가 이제 어떤 것들을 스캐터링 하는 과정에서 그 스캐터러들이 여러 개가 모여 있고 또 걔들이 그 스페이셜 디멘션이 가까이 모여 있으면은 코헤런트 슈퍼포지션이 일어난다라는 거가 이제 책에 잘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그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다음 거 넘어가기 전에 코멘트 있으면 듣고 아니면 넘어갈게요.
아니요. 지금까지는 클리어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번에 잠깐 다른 거 하다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매크로스코픽 그 맥스웰 이퀘이션에 대해서. 물론 사실은 이게 이 터미놀로지를 꼭 써야 되나 이거 전부 다 E랑 B로 바꿀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에는 제 잭슨 책에 나온 표기법을 굳이 바꾸고 싶지는 않아서 이제 그대로 뭐 썼거든요. 어차피 내용 자체는 이제 다음과 같이 우리가 D 필드랑 B 필드를 정의를 하고 그 P는 그 폴라라이제이션 N은 마그네타이제이션인데 좀 더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그 electric dipole moment density랑 magnetic dipole moment density에 해당을 하는 값이고요. 매크로스코픽 이제 맥스웰 이퀘이션도 그냥 제가 뭐 이거를 직접 풀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그 굳이 한번 써보면은 그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은 이제 다음과 같이 써지고 아니 인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 다음과 같이 써지고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 파트는 이제 똑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떤 거를 생각을 할 거냐면 그 스캐터링이라고 하는 과정이 그래서 그 어떤 원자 하나가 있다고 했을 때 이제 이따가 또 여러 개로 늘릴 겁니다. 원자 하나가 있고 그 뭐 잘 아시잖아요. 인시던트 웨이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아웃고잉 웨이브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런 스캐터링 프로세스를 우리가 고전 전자기하고 해석을 할 때 이제 어떤 리딩 오더에서 우리가 뭐 리딩 오더일 필요는 없죠. 어떻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설명은 이거를 자세히 보면은 이제 핵하고 그 전자가 있을 건데 실제로는 뭐 전자가 많겠죠.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가 여기다가 이제 일렉트로마그네틱 멀티폴을 이제 인듀스를 하고 그 인듀스된 일렉트로마그네틱 멀티폴에 의한 레디에이션이 이 아웃고잉 웨이브에 해당을 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우리는 그 리딩 오더로 이 하나의 그 스몰 이제 일렉트로 다이폴 모먼트 P랑 M만 고려를 해서 어떤 식으로 되는지 이제 사용을 할 거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모노크로매틱 플레인 웨이브가 들어왔다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어떤 인커밍 일렉트릭 필드는 지금 폴라라이제이션 벡터를 지금 따로 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뭐 사실은 그 같은 오리진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 에플론 그 엡실론 제로랑 뮤 제로랑 일단은 그냥 뭐 별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 폴라리제이션 이미 썼지 앰플리튜드 그리고 이제 타임 디펜던시도 이제 숨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H 필드 같은 경우에는 그 이게 조금 저도 공부할 때 좀 짜증이 났는데 그냥 그 바꾸면서 팩터가 좀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C로 나누잖아요. B 필드 같은 경우에는. 근데 H 필드 여기서 이제 그 따로 유도 지금 백큐음에서 지금 이런 스캐터 하나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 보면은 어차피 얘는 없는 거고. 그쵸? 그렇게 됐을 때 좀 뮤제로랑 그 C로 나눈 거랑 합쳐져 가지고 지금 이제 G제로라는 좀 이상한 벡터가 하나가 붙은 거고요. 그러니까 그 유치한 질문인데 네. 왜 H예요? 왜 B로 안 쓰고 지금 H로 쓰고 있어요? 이거는 솔직히 저도 이제 왜 굳이 H일까 그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제 그런 세팅 같은 거 지금 백큐브로 해서 쉽게 나오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식을 그냥 그 주위가 백큐이 아니어도 통하는 식으로 쓰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잭슨 책 보면은 여기 지금 주변 미디어는 그러니까 렐레티브 그 엡실론이랑 렐레티브 뮤는 내 1로 놓고 하겠다라고 그냥 받고 하긴 하는데 그거는 식 전개를 위해서 하는 거고 그 그냥 기본적으로는 근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건 뭐 제 추측. 저도 공부하면서 좀 이상했습니다. 왜 두 개가 통일이 안 됐는지가 이상해요. 그러니까 그쵸 이게 네. D랑 H DH 하든가 좀 그렇네 그러네요. 굳이 이렇게 다르게 써서 뭐 책에 의미가 써져 있나 싶어서 여쭤봤어요. 책에 그러니까 저도 보는데 앞에 단원에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음. 없고요. 10단원만 발췌를 한 거라서. 근데 그런 건 있지 않을까요? 그 뉴트럴한 매터라고 했을 때 인트린직 다이폴 모먼트는 없는데 인트린직 마그네타이제이션은 있기도 하지 않나요? 스핀이 있으니까. 뭐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어 B보다는 음, H가 조금 더 근본적일 수도 있죠. 어떤 매트리를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따로 그 다이폴 모먼트를 외부에서 인지수를 안 해도 마그네타이제이션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자석이라면요. 뭐 추측입니다. 뇌피셜. 네. 잘 모르겠네요. 이거는 다음번에 제가 잭슨 책을 좀 더 읽고 한번 얘기할 수 있으면 아, 해볼게요. 뭐 아니, 나오면은 하는 거고. 네, 아니 근데 이건 제가 저널클럽에서 발표를 해야 되니까 누가 그 근데 질문을 이거도 무조건 질문 나올 것 같은데. 누가 질문을 할 것 같아서 그죠, 그죠, 그죠. 네. 아니면 그냥 다 B로 바꾸는 게 나을 수도 있죠. 그 음. 다 B로 바꾸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저널클럽 때 만약에 할 거면. 어차피 제가 이 고전 전자기를 진짜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코이런트 프로세스의 콘크리트 이그젠플로서 지금 하는 거니까. 어차피 백큐에서 하는 거면은 H나 B나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백큐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건 있어요. 그 이 논의가 사실은 디프렉션, 리프렉션 인덱스까지도 나중에 포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 그 레일리 스캐터링이라고 하는 거의 조건 중에서 그 이 리프렉션 인덱스로 표현이 되는 그것들이 있고 사실은 그거 하려면 이것들을 다 써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이거랑 저는 그냥 이것들 이제 깔아놓고 이제 이것들을 코herence 썸 해서 할 거기 때문에 백큐민이랑 상관이 없는데 이거를 더 매크로스코픽하게 보면은 결국은 리프렉션 인덱스로 표현이 될 거라서 근데 그 기로 도달 안 하면은 지금 단계에서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러면은 왜 D가 아니라 E를 썼는가에 대한 질문이 또 나올 수 있는데 그쪽 그 리플렉션을 고려를 하는 단계까지 나가면 그것도 네, 맞습니다. 제가 그 대충 생각을 해본 거는 그 상황에서도 모노크로매틱 플레인 웨이브를 계속 어쌔션을 쓰는 거잖아요. 네, 그러네요. 네, 그것 때문에 E는 굳이 E로 쓴 게 아닐까. 밖에서 온 거니까. 네, 밖에서 온 거니까.
음, 이니셜하게는 어쨌든 모노크로마틱 플레인 웨이브고 그 추측이긴 하지만 어쓰션으로 계속 쭉 모노크로매틱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그 뉴클리어스가 있는 공간에 들어가도 모노크로매틱 플레인 웨이브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어쓰션을 하는 것 같은데 음, 그러면은 굳이 2로 쓰는 거에 납득이 조금 가요. 그런 식으로 예측을 한다면.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네. 앞에 챕터에서도 중간부터 E랑 H를 쓰고 있어서 그 순수하게 세팅 문제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음, 그래서 조금 더 이거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게 편리한 이유가 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 지금 예를 들어서 그건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컨덕터 같은 거 생각하면은 E랑 H를 고려하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긴 하거든요. 앞에 좀 찾아보니까. 왜냐면은 근데 그 디테일하게는 좀 제가 읽으려면 한 5분, 10분 걸릴 것 같고 그 한번 네. 제가 나중에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네. 그러니까 좀 네, 어플리케이션 뭐, 세팅에서 그게 훨씬 유용한 것 같아요. 그런 세팅에서는. 그리고 뭐, 그쵸. 이것도 아무래도 실제 스캐터가 이제 그런 컨덕터들로 만약 금속 뭔가를 놓고 뭐 산란을 시킨다 하면은 그게 자연스러울 수도 있겠네요. 실험 상황에서. 뭐 어쨌든, 네. 여기 지금은 그 일단 이 표기법대로 해고 좀 불편함을 좀 감수 부탁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제 다음 식은 이제 증명 없이 쓸 건데요. 그 제가 이제 어떤 람다보다 R이 있는 그 레디에이션 존, far 존 기준으로 그 스캐터드 이제 필드가 어떻게 주어지냐면 그러니까 결국 스캐터드 필드라고 했지만 이거는 그 일렉트릭 모먼트랑 마그네틱 모먼트에 의해서 유도되는 필드인 레디에이션으로 나오는 필드인 거죠. 여기서 K는 그 아웃고잉 그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의 이제 웨이브 벡터에 해당을 하고요. 여기서 P는 모멘텀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일렉트릭 타입 모먼트랑 마그네틱 타입 모먼트다. 그리고 H는 똑같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그 디퍼런셜 프로 섹션을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프로 섹션은 이제 우리가 분의 어떤 솔리드 앵글로 가는 어떤 radiated 파워 오버 이제 인시던트 파워 플럭스로 이제 계산할 수가 있을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의 플럭스는 포인팅 벡터로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다음과 같은 좀 장난질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모노크로매틱이라고 했고 아웃고잉도 지금 어떤 특정 웨이브 벡터를 가지고 있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특정 프리퀀시에 대해서. 그러면 포인팅 벡터는 이게 원래는 B 제로 뭐 이거였을 텐데 이미 제가 뮤제로는 H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썼고요. 이것도 다 바꾸는 게 좋겠지. 근데 지금 우리가 그거를 알고 있잖아요. 위에서 모노크로매틱이어서 지금 타임 디펜던트 팩터는 따로 빼놨었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거랑 똑같이 이제 똑같은 페이지를 갖는 이거 두 개 사이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로 주어지는 거고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리얼만 중요하잖아요. 어차피 뭐 물론 이제 일부 observation 이런 거 할 때는 컴텍스가 중요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리얼 파트만 우리가 취한다고 하고 우리가 real of a는 2분의 1 a 플러스 a 스타로 주어지니까 이것들을 잘 조합을 하면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뭐 어떤 타임 순간에 대해서 이제 그 포인팅 벡터 구해봤자 뭐 큰 의미는 없고 어차피 우리는 에버리지드 타임 에버리지드 플럭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타임 에버리지를 취하면 얘는 0이 돼서 사라지고 얘는 얘가 이제 우리가 그 이미 그 봤잖아요. G 제로분의 1 K 타임스 2로 주어지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는 이제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사실은 여기서 꼭 그게 필요한가 싶긴 하지만 일단 잭슨 책 따라가고 있으니까 제가 특정 폴라라이제이션에 대한 크로스 섹션을 그러니까 폴라라이즈드 크로스 섹션을 우리가 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처음부터 이 폴라라이제이션 벡터를 잘 노멀라이즈 오소노멀하게 적었다면은 이거는 이제 다음과 같은 식으로 그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적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엡실론에 비례하는 폴라라이제이션 그 앰플리튜드만 내가 꺼내오는 것으로 적을 수가 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활용을 해서 제가 다음과 같이 디퍼런셜 크로스 섹션을 이제 적을 수가 있거든요. 어, 여기서 제로가 붙은 거는 인시던트고 제로가 안 붙은 건 이제 아웃고잉 케이스에 대해서 이거를 적어보면 근데 지금 이거는 그 솔리드 앵글이 아니고 그 퍼 이제 아레아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다음과 같은 식으로 쓸 수가 있고 얘는
스캐터드 오버 뭐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얘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이제 앞서서 제가 인커밍은 지금 이 타임 디펜던스 파트 빼고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인커밍이랑 스캐터드가 저렇게 되는 거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서 적으면 이제 다음과 같은 식으로 그 싱글 스캐터링은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갈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자가 여러 개 있을 때를 이제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냐? 뭐 이 정도는 해줘야 대충 수지가 맞겠네요. 그 람다가 D보다 커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가 제가 이제 여기서 옵저브를 한다고 하고 이것들이 x1, 뭐 x2, x3라고 했을 때 실제로는 저 P랑 저 제가 P1이랑 Pi랑 MI는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에 의해서 인듀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은 그 XI라고 하는 그 포지션에서의 이 모노크로 마그네틱 필드에 의해서 인듀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제가 여기서 이거를 구할 때 인시던트 파트는 사실은 변화가 없는데 이 스캐터드 파트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은 이 여러 개들을 서메이션을 하면은 약간 추가적인 페이즈 팩터들이 이제 각 턴마다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각 제이스 파티클마다 exponential i k 제로 j라고 하는 이제 페이즈가 사실은 들어있던 거고 이제 렐레티브 페이즈를 우리가 볼 거니까 일단 적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r분의 이 i k r이 있는데 사실은 저 r이라고 하는 거는 x 마이너스 xj일 거고 실제로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하나만 고려하면은 뭐 전혀 상관이 없었고 사실은 이것도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걸 수도 있지만 여러 개 스캐터러들이 한 군데 모여 있고 이 가운데에서 길이를 r이라고 하고 이제 하면은 얘가 대략 다음과 같이 이제 어프록시메이션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뭐 그, 그 급수 전개하는 거는 제가 뭐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분모에 있는 거는 사실은 이제 큰 크러쉬 여기 분모에서 이거 고려하는 건 아마 더 하이어 오더 멀티폴 일 때 고려를 하는 거고 이 페이즈 팩터만 보면은 원래 이 파트는 똑같은데 지금 얘가 추가로 붙었잖아요. 그리고 저 K랑 이 K 해시랑 곱하면은 K라고 하는 그 아웃고잉 웨이브 벡터랑 저 XJ의 다 프로덕트일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KJ라고 하는 이제 프로덕트가 붙어 있는 거죠.
맞나? 네. 그러면 총 마이너스 아니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q xj라고 하는 이제 페이즈가 붙어 있게 됩니다. 뭐 다음과 같이 이제 정의를 했을 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서서 이런 텀을 썼었는데 실제로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가는 거냐면 방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스캐터링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그 디퍼런셜 크로스 섹션은 다음과 같이 토탈 스캐터링에 의한 디퍼런셜 크로스 섹션은 다음과 같이 적힌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어썸션을 더 줄게요. 이 스캐터러들이 대부분 이제 같은 엘리먼트로, 그러니까 똑같은 종류의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은 그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에 의해서 인듀스 되는 그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나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는 같은 거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PJ 원래 MJ 들어가겠지만 제가 그런 것들을 이제 무시하고 쓰겠습니다. 다 같다고 치고. 그러면 sum of 아래로 내릴게요. 그러면 안쪽에 있는 팩터는 우리가 당연히 빼서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각각은 이제 싱글 크로스 섹션에 해당을 하니까 다음과 같은 우리가 공식을 얻게 된다. 그러면 사실 이 꼴은 우리가 아까 처음에 봤던 이제 이 앰플리튜드 서메이션 꼴하고 이제 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제가 이 논의를 할 때 이 디멘션이 작다라는 얘기를 중간에 하긴 했지만 뭐 그 이거는 어차피 그냥 파필드 람다 그쵸 뭐 여기서 이미 뭐 대충 어느 정도 적용을 하긴 했는데 그 파필드 어프록시메이션 할 때 보통 그걸 가정을 하니까 어쨌든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그걸 명시적으로 막 쓰지는 않았잖아요. 그 부분 말고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만약 D라고 할까요? D는 인터 그래서 뭐 characteristic length of the system 그 웨이브렌스가 이 시스템을 우리가 조금 더 정성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동시에 이제 보는 이제 그런 리밋으로 가면은 얘는 n 스퀘어 이네스먼트가 일어난다. 하지만 그러지 않고 만약에 그러지가 않다면은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이 웨이브랭스에 비해서 되게 조금 모여 있지 않고 좀 넓게 퍼져 있고 하면은
이것들끼리 어떤 디스트럭티브한 이제 간섭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and enhancement만 생기는 그냥 정직한 enhancement죠 이게. 그래서 이런 그 incoherent scattering, 그리고 coherent scattering 이 일어나게 된다. 이제 이 부분이 어떤 클래시컬한 피직스에서 이런 coherent 또는 incoherent 프로세스가 이제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를 좀 보여주는 이제 좋은 예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여기까지 어떤 코멘트나 뭐 그런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까지는 없습니다. 식 같은 경우도 뭐 봐서는 뭐 잘 모르잖아요, 사실. 아, 그쵸. 따라는 뭐 대충 따라는 같지만 뭐 대충 따라갔을 때는 네, 아주 좋아 보입니다. 또 디테일은 이제 잭슨 책 어딘가에 이제 10단원, 알겠습니다. 잭슨 9단원, 10단원. 7단원, 네, 하여튼. 그러면 이런 조건들이 지금 노트는 이제 정리 안 하고 그냥 대략 이제 얘기를 하려고 잠깐만 얘기를 할 건데요. 우리가 슈퍼 레디언스 같은 거 얘기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이제 모델을 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할까? 그 어떤 N 레벨 시스템이 있고, 그러니까 2 레벨 시스템이라고 할게요. 2 레벨 시스템이 있는데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있고, 익사이티드 스테이트가 있고, 사실은 이게 N 개 있을 수가 모여 있을 수가 있잖아요. 똑같은 얘들끼리.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 각각을 그냥 EI랑 GI로 이제 쓰고, 우리가 이거 뭐 사실은 그냥 SU2 알지브라죠. 그냥 각각에 대해서는. 그리고 우리가 뭐 다음번에 할 터미놀로지를 잠깐 가져오면은 각각에 대해서 이제 raising operator, lowering operator, 그리고 이제 그 시그마 2, 아니 시그마 3에 해당하는 뭐 이런 것들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뭐 이렇게 말을 해봤자 이거 뭐냐 그냥 심플하게 매트릭스로 표현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될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이런 것들이 여러 개 모여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은 우리가 이 excited state에서 ground state로 간다라고 하는 거는 이 에너지에 대한 포톤이 하나가 나가는 거잖아요. 반대로 무언가가 ground state에서 excited state로 올라가려면 포톤 하나가 와서 이거를 올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이제 어떤 그냥 그 주위 공간에 포톤들이 있고 이제 되게 어프록시메이션들을 많이 하거든요. 저도 찾아보니까 이 모델들이 한 어프록시메이션 한 대여섯 여섯 일곱 개 정도를 걸어서 이제 막 열심히 이제 낮추더라고요. 좀 고전 전자기스러운 것들도 있고 양자역학적인 것도 있고 막 걸어서 낮추면은 다음번에 이거는 제가 어떻게 쓰는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준비를 안 해서. 근데 인터랙션이 이제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다. DA는 그 다이폴, 일렉트릭 다이폴 이제 모먼트에 해당을 하고
그 E는 이제 electric 어떤 필드의 그 스트렝스에 해당을 한다고 하고 그 스트렝스에 해당하는 이제 그러니까 포톤 아나일레이션 오퍼레이터랑 아이번째 스테이트 레이징 오퍼레이터가 이제 커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포톤 하나 없어져야 이제 하나 올라가고 하나 또 내려가야 뭐 그리고 퍼미션 컨주게이트 다음과 같은 식으로 해서 사실은 이게 그 수많은 다이폴들이 이렇게 막 모여 있고 일렉트릭 필드를 이제 줬을 뭔가 바깥에서 퍼터베이션을 줬을 때 어떤 모노크로매틱하게 예를 들어서 주는 일렉트릭 필드를 줬을 때 이제 이것들이 어떤 거동을 보이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다만 이것 자체를 바깥에서 어떤 일렉트릭 필드를 드라이브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포톤들이 그 자발적으로 스폰테니어스 이미션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도 그 내부적으로 어떤 모종의 드라이빙 일렉트릭 필드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상호작용을 보는 게 이런 모델들이 조금 그 메인 핵심인 것 같거든요. 이 퀀텀 옵틱스의 기본적인 모델들 보면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런 상황만 보면은 그 어차피 저희가 이런 거 할 때도 다이폴 모먼트 어프록시메이션 이런 것들을 다 걸기 때문에 뭐 디스크리트 다이폴 모먼트 어프록시메이션인가 뭐 그런 거를 다 걸더라고요. 기본적인 모델들 얘기할 때. 그러면 사실은 방금 앞서 얘기했던 그 클래시컬 케이스랑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뭐 레이저 얘기도 하고 슈퍼 레디언스 얘기도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번에 얘기를 좀 하겠지만 그 이런 이제 이것들은 각각에 대한 거고 이것들을 더해서 풀 인터랙션 해밀토니안을 적을 때 다음과 같이 이제 각각의 인터랙션 해밀토니안으로 적을 수 있는 어떤 어프록시메이션 컨디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컨디션에서 이제 보니까 핵심적인 게 그 스몰 볼륨 컨디션. 조금 더 다른 말로 하면은 아까 이거의 어차피 이거 레벨 제가 2레벨 시스템이고 딱 정해놨으니까 람다 주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포톤에 그 D가 람다보다 작다는 컨디션. 그러니까 2레벨 시스템인데 이것들이 캐릭터리스틱 웨이브랭스 보다 이 시스템들이 더 조밀하게 뭉쳐져 있을 때 이런 어프록시메이션으로서 기술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아까 저희가 지금까지 쭉 얘기해왔던 그 컨디션이랑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클래시컬 ENM 이제 퀀텀 버전으로서 그러니까 퀀텀 옵틱스인 거겠죠. 그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할 수는 없고 그 슈퍼 레디언스를 다음 시간에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좀 시간이 있으면 뉴트리노까지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근데 슈퍼 레디언스 자체만 해도 사실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저도 왜냐하면 처음에 보는데 이게 대체 왜 이 컨디션을 주는 거가 좀 헤맸거든요, 사실은. 그러다가 이제 전작이 보고 좀 납득한 거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네, 저 질문이 있어요. 네. 스몰 볼륨 컨디션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네. 너무 제가 직관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이게 람다, 질문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머릿속에서 정리가 돼서. 아, 원래 하려고 했던 질문은 뭐냐면, 왜 스몰 컨디션이 클래시컬한 건지에 대해서 잠깐 컨퓨즈가 와가지고요. 예, 뭐, 이거 자체가 클래시컬한 현상이라기보다는 그 조건 자체는 클래시컬한 일렉트로마그네틱 스캐터링에서도 사실은 똑같이 주어졌던 이제 뭐 음. 그 컨디션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제가 헷갈렸던 부분이, 드보르이 웨이브랭스가 어떤 스페이스보다 우리가
바르고 있는 스페이스보다 작아야지 걔를 파티클로서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상황을 클래시컬이라고 조금 혼동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 아, 그게 아니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좀 반대가 되니까. 네네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 포토는 웨이브로서 생각을, 클래시컬 웨이브로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네. 그러면은, 네. 그러면 오케이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스몰 거기서 하는 게 맞죠. 네.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제가 좀 공부를 해와야겠지만 아마 이제 상황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슈퍼 레디언스 같은 거에서 관련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얘들이 뭐 이 조건은 다 만족했다고 할게요. 이렇게 모여 있고 얘가 라디오 액티브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스폰테니어스하게 포톤을 내뱉는다고 했을 때 이 컨디션이 만족을 하면은 걔가 방출하는 포톤은 이런 포톤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것들이 원래는 그 그냥 익스포넨셜하게 오랜 시간을 걸쳐서 이렇게 디케이를 해야 되는데 더 낮은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그 하프라이프가 굉장히 이제 짧아지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실험적으로 확인했다고 하더라고 이론적으로도 예측이 되고 음, 근데 다만 제가 이제 아직 모르는 헷갈리는 거는 그건 있으니까 그 이게 클래시컬이라면은 당연히 그게 거의 뭐 픽스가 돼야 될 텐데 그냥 그 하프라이프가 짧아지는 그런 스테이트먼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퀀텀 메커니컬하게 얘가 트랜지션 할 그 확률이 뭔가 서메이션이 되는 것 같은데 음,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오늘 가져오진 않았지만 이런 것들 이런 거 관련한 부분은 이제 어떤 레일리 간스 어프록시메이션 이런 게 클래시컬 이제 ENM에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뭐 디바의 이름도 있지만 레일리 간스 몰 어프록시메이션이라고도 부르는데 왜냐하면 이게 그 first born approximation, first order born approximation의 클래시컬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반대로 해야죠. 그 first order born approximation이 이거의 클래시컬 퀀텀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부른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이제 그런 그 보론 어프록시메이션으로서 어떤 퀀텀 메카니컬 앰플리튜드가 서메이션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확률 자체가 높게 나오지만 클래시컬이면 거의 픽스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는 않고 그냥 다인 그 하프라이프가 이제 훨씬 감소하는 그런 효과로 나오는 게 아닌가. 뭐 저는 정성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볼게요. 네, 좋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많긴 한데, 머릿속에 좀 정리가 안 돼서, 네. 뭐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금 음, 될 그거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설명을 못한 탓이기 때문에 아니요, 아니요. 네. 하여튼 그럼 오늘 레코드는 여기서 중지를 하고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